안녕하세요.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 챕터 2 자녀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아무튼 얼굴 못 뵈서 너무나 아쉽지만은 꼭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내기 발달과 부모 역할, 다음에 영아기 발달과 부모 역할, 유아기 발달과 부모 역할 이렇게 했는데 태내기는 여러분 그 배란기부터 시작하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2주까지 기간을 말하고요. 배아기는요. 자궁벽에 착상한 후부터 임신 약 8주까지 기간을 배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태아기는 수정 후 8주부터 출생까지 시기를 말하며 이때 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3개월경에는요 성별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신 4개월경에는 태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임신 후반기인 7에서 9개월에는 태아의 키와 몸무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신 전에는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적응해 가는 것이 주된 과제죠. 그래서 임신 전에 사실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쵸?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생일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교육도 없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부부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심리적 준비를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허니문 베이비가 똑똑하다고 해요. 왜 허니문 베이비가 똑똑할까요? 신혼여행 가서 임신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극상 상태에서 아주 감미롭게 이렇게 아이를 갖기 때문에 그 아이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코올릭 같은 경우는 보면요, 부모가 술을 먹고 어떤 이렇게 임신을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가 알코올릭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의 역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임신을 기대하지 않았던 부부나 또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아이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은 문제를 갖고 납니다. 특히 그 미혼모 이런 데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양한 사람들이 아이는 되게 똑똑해요. 어린 미혼모들이 낳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 자체가 ADHD, 주의결핍 장애라든가 뭐 어떤 약간 자폐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애가 심하다든가 굉장히 많은 병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아이는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환영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최적의 태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엄마는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고 흡연이나 음주 조심해야 되겠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휴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간병이라든가 뭐 감염의 위험 있는 직업들 이런 거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반기가 되면은 신체에 대한 불만으로 정서가 불안해지기 쉽죠. 그러나 요즘은 임신한 그 신혼 부부들이라든가 임신한 그 엄마들 보면은 굉장히 배를 쑥 내밀고 아주 뭐 자랑스럽게 다니더라고요. 왜? 아이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신체에 대한 불만은 옛날보다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 심리적인 준비는요, 임신 계획과 부모됨의 마음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 계획이 필요하고요.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신체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담배, 약물 조심해야 되겠고요. 물질적으로는 양육비, 교육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관계의 재정립은 부부 사이에
사이에서 부부 중심에서 이젠 자녀 중심의 생활로 변화를 대비해야 되겠고요. 부부 사이의 양육과 가사 분담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부모와의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태내기의 부모 역할이었습니다. 영아기 신체 발달 출생 시 50cm부터 약 1년 후에는 1.5배, 2년 후에는 88cm에서 여러분이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지 발달. 인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건 지적인 과정이죠.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이죠. 그래서 지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이 성장을 의미하는데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게 돼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자신의 눈 앞에서 사라져도 자기와는 별도로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 이걸 대상 항상성이라고도 하고요.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애착과도 관계가 됩니다. 애착 훈련과도 관계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영속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지만은 학교에 왔어요. 왔는데 아이는 토요일 내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엄마가 나는 집에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막 이게 뭐지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엄마하고 이런 관계가 잘 돼 있던 아이들은 엄마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니까 4시 반까지 집에 올 거야. 왔는데 너가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고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야 돼요. 못 오게 되면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정립이 되면요.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영속성이 잘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영아기의 대상 영속성의 6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출생 1개월까지 분명한 대상 영속성이 없어요. 불빛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움직일 때 불빛을 따라가지만 불빛이 사라지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대상 영속성의 1개월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4개월까지예요. 기본 형태가 발달하죠. 소극적이나마 기대하면서 불빛이 사라진 지점을 잠시 응시해요. 3단계는 8개월까지예요. 사라진 대상을 찾는 분명한 행동을 보여요. 어디 갔지? 행동을 보입니다. 4단계는 12개월 돌 때까지죠. 물체가 사라진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여러 번 옮기면서 숨기면 그 대상을 찾아내요. 숨겨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5단계는 18개월 1.5세죠. 숨긴 위치를 여러 번 옮겨도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대상이 이동되는 경로를 잘 지켜보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6단계는 2돌까지예요. 눈앞에 없는 대상의 상, 이마고까지도 내적인 상징적 표상이 가능해져요. 보이지 않는 연속적 이동이라도 숨겨진 대상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대상 영속성의 6단계입니다. 녹화가 길어지면 잘 MP4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